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무기 거래 등 한반도를 둘러싼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 선언 등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연합 방위 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야기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은 동맹에 준하는 안보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새 비전을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무력 확대와 고도화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지난해 미한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미한 동맹의 협력들을 올해 더욱 구체화해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과 지난 8월 미한일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같은 조치들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계를 훨씬 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광범위한 정상급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미사일 방어와 더 많은 훈련, 조율, 정보 공유 등 모든 조치들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계를 훨씬 강하게 만들었다면서 그런 것들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긴장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한 동맹 강화의 단면으로 실질적인 동맹 간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실전과 더 유사한 훈련을 실시하고 항공모함 전단 등 더 많은 미국 전략 자산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새해에도 양국 간 군사 협력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한 만큼 우크라이나에서 타이완,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미한 양국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의 영내 공세 강화, 북러 관계 심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3자 방어 훈련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미국 부대사를 역임했던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국과 일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주요 7개국 G7에 관여하는 등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다자 차원에서 미한일 3국은 나토와 G7의 의제를 형성하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나토와 G7 관여는 양국을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한층 강화된 미한 양국 간 경제, 과학, 기술 분야 협력이 올해는 더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미한 양국은 지난해 공급망, 주요 광물, 기후변화에 대한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핵심 및 신흥기술과 관련된 대화를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몇 년간 미국과 한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기술, 양자 컴퓨팅 및 기타 신흥기술의 협력은 미래 경제 성장과 국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북한 인권 부문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유를 향한 탈북민 두 가족의 필사적인 탈북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공동 제작자인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2024년에는 양국 간에 많은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했고 지금도 수천 명의 탈북민을 억류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석좌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미한 동맹의 변수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언급하거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등을 요구했었다면서 가정이긴 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트럼프가 부분적인 주한미군 병력 철수를 양보로 제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미한 양국 정부의 마찰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에서 안보 사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이어 한국의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삼축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말하고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 망동은 곧 파멸의 전주곡이 될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북한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대한민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는 등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은 적을 압도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하며 말과 종이, 헛된 망상이 아닌 오직 강한 힘을 갖췄을 때 진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완전히 분쇄하자면서 힘을 바탕으로 한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는 인류 역사적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강한 응징력을 갖추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명수 합참의장은 새해 첫날인 1일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의 항공통제기 E-737 피스아이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지휘 비행에 나서 전선과 작전 지역의 특이 동향을 확인했으며 비행 도중 레바논에 주둔하는 동명부대와 동해상에서 임무 중인 세종대왕함, 영공 방위를 책임진 공군 작전사령부, 최전방 접촉 지역을 사수하는 해병 60여 단과 육군 22사단 일반 전초 대대지휘관 등과 통화해 격려하면서 완벽한 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대적 관계를 분명히 하고 공세적 초강경 정책을 강조한 것은 한국전쟁 직전 통일 전략으로 돌아간 것이며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긴장 조성용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정부산하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1일 VOA에 김 위원장의 이번 전원회의 발언은 평화통일과 대화, 고려연방제, 통일 전선전술에 의한 통일이 아니고 김일성 시기의 적화통일, 무력통일 이 시기로 돌아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한반도 전략센터장도 북한이 해방 직후부터 남북한 혁명 세력의 통일전선 형성에 의해 통일정부를 구성하려는 혁명주의적 통일 전략을 추진하다가 1948년 남북한의 두 개의 분단 정권이 수립되자 북한의 우월한 혁명 무력에 기초해 통일을 달성하려는 군사주의적 통일 전략으로 바꿔 전쟁을 향해 나아간 것과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는 핵 무력만으로 한국을 정복할 수는 없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에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긴장 조성용으로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를 높여 미한 간 갈등도 꾀하려는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 결론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으며 한국 내 민주 표방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든 북한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야망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새해 1월 1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 분쟁을 포함해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사회가 무력 분쟁 및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안보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지만 상임 이사국 간 갈등과 진영 대립 등으로 안보리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이 뜻을 모아 상임 이사국을 설득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향후 2년 동안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1일 오후 일본 도야마현 북쪽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 지진 해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의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함경북도 해안에 지진 해일 특급 경보를 내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나선시 해안에 지진 해일 중급 경보를 발령하고 해일 높이는 함북 청진시가 2.08m, 경성군 1.84m, 나선시 1.76m 등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도 이날 해일에 의해 항만시설물과 간석지 제방, 해안 방조제들이 파괴되고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산림집 파괴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